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트레이딩맨 2부 주식반장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도 시장에 대해서 정리해본 다음에 오늘의 반장님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오늘 장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브리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등락이 갈리는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0.18% 소폭 하락하면서 2,472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은 0.88% 강보합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854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됐네요. 자세하게 수급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은 개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오르는 듯 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도에 파란불을 켜는 하루였습니다. 개인이 홀로 4,862억 원어치 사들인 반면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3,412억 원, 1,624억 원 순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하락 전환했네요. 코스닥 시장도 함께 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함께 사들여줬습니다. 개인이 977억 원어치, 외국인은 101억 원어치 순매수 우위 보였고요. 기관만 홀로 896억 원어치 팔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특징적인 부분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적인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올해 1분기에도 1조 원 이상의 영업 적자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1.52% 하락한 채로 16,180원 선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증권가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1분기에도 적자 상태를 지속할 뿐만 아니라 시장의 기존 예상치보다도 규모가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4월이면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도래를 하지요. LG 디스플레이 실적과 관련된 이슈가 나왔다는 점 살펴드렸습니다. 자, 다음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주인데요. 최근 기온이 따뜻해지면서 오랜만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관련된 테마주에 관심이 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테마주로 거론이 된 종목들을 살펴보면 CTC 바이오, 그리고 대유, 카나리아 바이오, 한일사료 등 특징적인 종목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화면에서는 대표적으로 CTC 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14.54% 급등하면서 1,950원 선에 마무리가 됐네요. 이렇게 날이 풀리면서 또 새로운 테마주들도 각광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 살펴봐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월요일장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브리핑과 더불어서 시장과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주실 오늘의 반장님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현 반장님 함께하도록 하죠. 반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반장님과 알차게 강의와 종목 상담으로 또 이루어질 예정인데 강의가 끝난 뒤에는 우리 임상현 반장님과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란톡 먼저 열어두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샵 0082번으로 여러분들 문자 상담 먼저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네, 바로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미리미리 접수해 주셔야 방송 말미에 상담 접수가 된 뒤에 상담해 보실 수 있다는 점 안내를 드리고요. 서울경제 유튜브 채널 저희 실시간으로 늘 열어두고 있는 거 알고 있으시죠? 지금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 실시간 소통 원하시는 분들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안내를 미리 드렸으니 저희는 또 강의를 바로 들어보도록 할 텐데 반장님. 예. 저희가 이제 시즌 2, 그러니까 수익률 대결도 마무리가 됐고요. 예. 예, 이제 1분기도 끝나고 2분기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1분기 때 수익이 안 났는데 2분기 예. 때는 어떻게 하지 하고서 지금 발을 동동 구르시는 분들이 많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장님한테 제가 좀 SOS를 치려고 합니다. 예. 오늘은 어떤 강의를 들으면 저희가 수익이 반장님 종목만큼 많이 날 수 있나요? 제일 중요한 것은 네. 차트를 보는 방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 추세. 추세. 예. 내 종목이 횡보 추세냐, 아니면은 상승 추세냐, 네. 하락 추세냐. 횡보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면 당연히 바닥이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겠죠. 그래서 근데 이런 부분이 네. 중요하다. 그럼 추세와 상관없이 언젠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죠. 누가 봐도 횡보인데. 그러니까 언젠가인데 그 타이밍 언제냐. 타이밍. 요것도
현재 제대로 보면은 알 수가 있다. 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의 진짜 수익을 극적으로 내실 수 있을 만큼 차트를 잘 볼 수 있는 그 타이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바로 보도록 할까요, 반장님?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주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드리면은 오늘 주제 부분들은 핵심적인 부분들은 추세선 작동법이라고 합니다. 약간 말이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선을 어떻게 그리느냐, 작도 또는 제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죠? 현재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제 전공이 이제 건축가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딱 들어가자마자 뭘 배우느냐? 우리가 설계를 예전에는 지금은 CAD로 했지만은 예전에는 이제 이 손으로 했습니다. 제도판 위에 그러면서 이 이제 제도 시간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기법에 대해서 배우죠. 그래서 설계하는 기법,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배우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차트를 이제 분석하는 어떤 도구, 툴,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사용하는 어떤 그 과정에서 이게 예전에 대학 때 배웠던 제도 시간에 배웠던 기법하고 거의 유사하게 거의는 아니지만은 약간 비슷하게 원칙이 그대로 이제 차트에 녹아 있다. 요거를 알게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논하겠는데 결국은 추세선을 어떻게 그리느냐. 요거에 대해서 한 번도 가르쳐 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추세선, 그냥 보이는 대로 쭉쭉 긋고 마음 가는 데도 그어서 나름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원칙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건축 설계하는 제도 시간처럼 정확하게 그 원리를 이해하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이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이다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기존에 했던까지는 어떻게 배웠느냐면은 제가 이야기했죠. 첫 번째 부분들은 횡보 추세가 있다. 배웠죠.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 사이클을 보시면은 횡보 추세가 60일마다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3개월이고 6개월, 9개월, 12개월이고 계속 반복이 되는 흐름들이 있는가 하면은 상승 추세가 형성이 되면은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최대는 12개월까지 1년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별다른 변화 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하락 추세에도 최근에 이제 추세 이탈이 되는 어떤 22년의 최악의 장세가 바로 1년의 어떤 흐름들이었죠. 그래서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마다 이렇게 60일마다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어떤 또 60일선마다 반복이 되는 것을 배우셨는데 요거는 이제 시간 사이클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는 배웠고요. 또 사이클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고 지금은 이제 추세선 가지고 현재 분석하는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동 이론을 공부하면서 파동이라는 것은 소리고 물리에서 우리가 다 배웠다. 그래서 원리를 한번 해보자 하면서 전부 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물리 시간의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고 또 실제 파동을 이야기해서 이건 이제 파동 합성기입니다. 그래서 파동 합성기를 직접 들려보고 사이클을 이해하고 어떤 과학 시간에 배운 어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현했는데 제가 이걸 보시면은 이거는 일반적인 사이클의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보시면 요거는 주파수 같은 거고 요거를 노이즈를 줘요. 노이즈를 잡음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넣으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렇지만은 이 속에서도 뭐가 됐습니까? 약간 주기가 올 수가 있겠죠. 물론 저점과 저점의 주기는 약간씩 달라지겠죠. 사소한 어떤 그 오차 변수 때문에. 근데 이걸 약간 더 심하게 되게 되면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단순한 사이클 하나만 가지고도 이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약간 주가 차트와 그래프하고 매우 유사하게 진행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원래 원 파동의 어떤 기준에서 위아래 진폭만큼만 일정하게 이 부분들이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중심축 라인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 이게 실제 파동에서는 이게 중심축 라인이 없어졌죠. 보이지 않는 선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진다는 개념이 되죠. 여기서
중심축 라인에서 보면은 위아래 대칭 운동을 하더라. 뭐 고점이 나타날 수도 있고 저점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중심축 아래에서 위아래 최대 폭의 진폭 운행을 한다는 어떤 그런 것들 현재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 뭐냐면은 단순한 사이클이 아니라 요거는 뭐냐면은 진폭이 좁은 사이클, 그다음에 진폭이 큰 사이클을 요걸 두 개를 합성을 했습니다. 실제 소리파동 합성기 있죠. 여기 보시면은 매뉴얼 웨이브 1, 웨이브 2 이걸 펄스를 조정해 가지고 다 높이를 조정해 서 합성을 했더니 희한한 현상이 생겨요. 뭐냐? 역헤드 숄더 형태가 나오죠. 그다음에 쌍봉 형태가 나오죠. 이렇게 이 전체 주기 사이클하고 이 세부 주기 사이클 요거를 각각 달리하면 각각 달리 합성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결국 뭐냐면은 시간 주기 사이클이 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기준 진폭의 위아래만큼 진폭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전체 이 파동이라는 어떤 세계는 하나의 중심이 있고 위아래 어떤 밴딩을 하는 박스권의 전체 흐름에 갇혀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측량을 할 때 요거 자주 보이시죠? 요거 보이고 이렇게 깃발 두고 이렇게 막 서 있고 막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이런 이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뭐냐면은 요거는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은 이 수평을 맞추는 겁니다. 수평을 맞추고 위아래 이제 이 눈금을 읽는 거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죠. 우리가 가격 논할 때도 마찬가지 좀 해당이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기계가 실제 세계에서는 이게 있지만은 우리가 수평 측량하기 복잡하다면은 차트에서는 굉장히 수평을 하기 복잡하죠. 근데 차트는 뭐예요? 수평이 자동으로 그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추세선, 수평선 딱 넣으면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뭘 강조를 하려고 하느냐? 수평 추세선이 제일 중요하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횡보 박스권에서는 수평 추세선에 해당이 되고 또 해발을 어떻게 잡느냐? 요거는 뭐냐면은 수면이 최대로 아래에 있을 때 그 간조라고 하죠. 그다음에 최대로 높았을 때가 만조. 이 중심선을 위아래, 그러니까 물결이 위아래로 움직여죠. 이 중심선을 이제 평균 해발로 놓고 우리가 등고선을 정하는 것이 좀 해당이 됩니다. 결국은 이런 것처럼 모든 것은 하나의 중심선이고 위아래 움직임의 어떤 흐름들이다. 그다음에 수평 추세선이 가장 더 중요한 거다. 요거를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소론이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보는 차트는 일반 차트입니다. 로그 차트라고 따로 나와 있습니다. 로그 차트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상승률을 가지고 진폭으로 계산하는 것이 로그 차트고 진폭, 그러니까 1,000원 올랐습니다. 2,000원 올랐습니다 하면은 자, 예를 들어서 봐보세요. 1,000원짜리가 그러죠? 1,000원짜리가 2,000원이 올랐습니다. 그러죠? 그 몇 프로 올랐어요? 100% 올랐죠. 굉장히 크게 올랐다는 겁니다. 근데 이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 가지고 한 10,000원까지 갑시다. 10,000원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10,000원에서 11,000원 오르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10%밖에 안 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일반적인 것은 뭐예요? 진폭은 똑같이 계산이 돼요. 왜? 1,000원은 계산하기 때문에 1,000원에서 2,000원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 진폭이나 10,000원에서 11,000원 올라가는 진폭이랑 똑같이 계산하기 때문에 뭐가 생깁니까? 착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착시. 자, 요걸 보시면 알겠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보세요. 처음에 굉장히 크게 이제 일반 차트입니다. 요거는 일반 차트에 좀 해당이 좀 현재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굉장히 큰 상승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파동보다 이 파동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못 올라가거나 또 올라가기 직전에 이제 매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장기 차트에서 대부분 실패하는 건 뭐냐면은 요것 때문에 다 실패하는 겁니다. 추세 상승하다가 이게 진폭이 크게 나타나잖아요. 그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것처럼 하기 때문에 다 매도를 하는 거예요. 왜? 겁에 질리는. 일단 이게 굉장히 크게 보이기 때문에. 자, 근데 요걸 로그 차트로 환산을 해서 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진폭이 뭐예요? 갈수록 좁아지죠.
바닥에서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조정을 보였죠. 근데 실제 급등은 굉장히 짧은 부분밖에 되지는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추세선은 뭐냐면은 장기 상승 추세선 또는 장기 하락 추세선을 끊다 보니까 착시를 없애기 위해서 무조건 로그 차트를 봐야 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추세선을 모두 긋는데 다 지금까지 뭐예요? 다 것이라는 하는 이야기예요. 왜? 로그 차트로 적용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수없이 많이 나타나는. 물론 진폭이 짧은 예를 들어서 선물 차트, 분 차트나 일봉 차트 이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로그 차트나 일반 차트나 거의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일봉 차트의 장기 추세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100% 로그 차트로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근데 이 문제점을 논한 사람들 한 사람도 없어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 로그 차트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실제 요거를 일봉으로 환산을 내서도 봤을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다른 추세들을 보면은 요거는 자 보세요. 이게 바닥에서 상한가를 쳤던 부분들이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상한가 치고 그 다음날 20% 올랐습니다. 그렇죠? 상한가 쳤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오른 것 같지만은 이 비율을 보시면은 일정하게 오르는 어떤 비율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똑같이 일어났는데 여기서는 뭐요? 있을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일어나죠. 이런 것이 착시 현상이다. 왜? 상승하다가 똑같은 진폭이 똑같이 나타났는데 착시 현상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급등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 자, 여기까지가 서론이 좀 해당이 되고 서론이 길었습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횡보장에서 어떻게 추세선을 긋는가. 요거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횡보가 20일 간격으로 이렇게 짧게 시작이 되면은 21선을 중심으로 그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중장기적으로 60일 주기로 사이클로 움직였다. 그게 눈에 보인다 하면은 61선을 중심으로 위아래 선을 진폭 운동을 하고 이 아래에서만 움직입니다. 절대 이게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거의 철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벗어나면은 행보 추세를 벗어나면 재하락이 되는 거고 행보에서 이탈하면은 이제 상승이 되는 거건데 행보 추세는 이걸 절대로 벗어나질 않는다. 이게 대원칙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좀 된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세부터 하겠습니다. 장세부터. 자, 실제 현재 2001년 상반기에 현재 9.11 테러까지 일어났던 장세의 흐름들에 해당이 되는데 제가 61선, 이게 중장기이기 때문에 61선이 뭐라고요? 중심선이죠. 이 저점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이 움직임은 뭐예요? 항시 위아래 밴드만큼 중장기적으로 행보가 되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때도 벗어나지도 않고 이때를 벗어나지도 않고 이때도 벗어나지 않고 제가 9.11 테러 때 이때 저점이라고 이야기를 딱 하는 거, 이 차트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차트 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보세요. 여기서 밴드상으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이 원리를 가지고 목표가를 구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61선 기준으로 이만큼 진폭이 올라왔잖아요. 돌파를 했습니다. 결국은 뭐냐? 이 진폭만큼 위쪽으로 돌파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목표가를 구할 수 있어요. 왜? 추세가 행보 추세에서는 21선에서 위아래만큼 진폭을 한다. 그러면은 아래에서 위로 돌파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아래 진폭만큼 위에 계산하면 이게 고점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요걸로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은 이게 중심이고 이게 상단 저항이고 하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예요? 이 하단이 최대로 안 내려갔을 뿐입니다. 이때 최대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것이 뭐예요? 하나의 진폭. 저점, 중심, 진폭. 이걸 하나의 층으로 보고 정수배만큼 항시 움직입니다. 제가 과거 원리를 항시 이야기했다시피 하나의 층에서는 하나의 정수배만큼 움직이고 일반적인 현재 종목에서는 100%입니다. 100%가 딱 한 개예요. 무조건 한 개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진짜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은 자, 여기서 보시면은 정확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고점에서 어쨌습니까? 살짝 오버슈팅이 됐지만은
하락 추세를 형성했다. 결국은 하나의 장세가 2단으로해서 완성이 되는 흐름들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는데 또 하나의 이제 장기 2008년도에 투명한 나타를 하고 장기 행보를 했을 때의 흐름들입니다. 자, 이를 보셔도 알겠지만은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한번 투명한 나타나고 한번 크게 올라오고 이런 흐름들이 진행이 되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자,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는 20일 짧은 주기이기 때문에 21선에서 이렇게 중심이 나타났죠. 근데 위아래 이제 대칭 운동을 했는데 결국은 하단선, 그다음에 상단 고점 이걸 하나의 층으로 보고 이렇게 그어 보면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지지받고 터닝을 했죠. 이것이 돌파된 순간 횡보 추세가 벗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계속해서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런 음봉들은 하나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음봉이니까 추세가 이탈될 거다. 전혀 아니란 이야기죠. 이것이 벗어난 순간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자,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것이 하나의 층이었죠. 중심에서 위아래 층인데 이게 하나의 층에 종수배만큼 올라간다겠죠. 장이. 자, 보세요. 어떻게 됐나. 정확하게. 고점에서 이런 부분. 나중에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갔지만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 장세에서도 정확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런 작동법 가지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장세가 어떻게 됐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어떻게 됐습니까? 위아래 진폭 긋고 61선을 봤더니 61선 위아래로 맞더라. 그래서 이 박스권의 상단과 하단은 의미 있는 부분이 된다. 결국은 이 박스권을 뚫는 순간 어떻습니까? 계속 상승장이 한번 열려주죠. 그래서 61선이 중심선으로 작용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가 있다.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중심선, 보통 21선, 61선 되고 횡보장세에서는 중심선에서 위아래만큼 침폭 운동을 계속합니다. 근데 상승장의 초기에서는 뭐가 됐냐면은 위아래 중심 운동을 하다가 현재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탄생파동, 절반에서 꺾어 돌리는 점이 나타나는데 이게 탄생파동의 시작이고 상승장의 시작이다. 이걸 제가 강조를 했죠. 최근에 이제 강조를 했는데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똑같은 논리로 한번 작도를 해봅시다. 똑같은 논리로. 자, 위아래 뭐 한번 이렇게 제도를 하고 그다음에 61선이 있으면은 61선 위아래 진폭 한번 계산해 보니까 대충 맞잖아요. 그렇죠? 이게 진짜로 저점과 고점을 추세를 작도하는 거구나. 이게 진짜 기준이구나. 자, 보시면은 여기서는 저점이 더 이상 안 내려갔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고점이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 터닝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근데 이것을 벗어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짜로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 전조로 탄생파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요거를 잘 보라고 여러 번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어떤 장세의 어떤 특징들이 전체 상승과 조정의 중심축까지 조정을 보이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2단으로 하락을 했잖아요. 여기서. 근데 이 하락 추세 절반을 해보고 하면은 단기 추세가 반전이 되는 겁니다.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올라갔죠. 전체 하락 추세의 절반을 다시 한번 돌파하고 조정을 보였습니다. 이 말은 전체 하락의 절반을 회복을 했단 말은 이 전체죠. 추세 반전의 예비 조건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상승일 가능성이 뭐예요? 거의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이제 하락일 것 같으면은 여기까지 해서 넘질 못하고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일반적입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승장이 이렇게 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상승 추세에서는 어떻게 추세를 긋느냐? 요거는 뭐냐? 중심선이 지지선으로 바뀝니다. 횡보 추세에서는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위아래로 움직임 준다 좀 했죠. 근데 상승 추세에서는 중심선이 지지선으로 바뀌고
그러죠? 요게 수평이 되게, 등각이 되게만 긋습니다. 위에서만 이렇게 움직여줍니다. 21주기든 61주기든. 근데 이게 깨지면은 이 지금까지 올라왔던 전체 추세가 붕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것하고 대칭이 되게 아래선이 있는데 추세 이탈이 됐을 때 여기가 바닥이 되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가 안 가시기 때문에 이제 차트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차트, 99년 급등장세의 어떤 흐름에서 보시면은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 이렇게 그어보고 이제 요거하고 똑같은 현재 등각선을 그어봅니다. 근데 추세 이탈이 됐던 것이 언제였죠? 이때 이탈이 됐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올라왔던 모든 추세는 이탈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행보 추세가 연결이 되는 그런 모습이 좀 해당이 되고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았죠. 그렇게 이제 추세를 긋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이제 상승장에서 이제 추세를 긋는 방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03년도에 이제 상승장이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추세선을 저점과 저점 이게 이제 중심선입니다. 요거하고 등각이 되게 이제 큰 부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추세가 이탈이 됐을 때 지금까지의 흐름은 전체 추세가 이탈이 되기 때문에 향후 박스권 행보나 하락장이나 두 개가 연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추세선을 긋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 하락장에서도 추세선을 긋는 방법이 좀 요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종목에서도 포함이 돼요. 종목에서 뭐냐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중심선이 하나의 이제 저항선으로 작용이 되고 그다음에 하락 지지선이 여기 이제 대칭되는 만큼 하락 지지선 연결이 되고 여기에 이제 대칭되는 만큼 이렇게 추세 반등 이탈선이 형성이 되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재 중심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중심선이 상승장에 있을 때는 주추세 지지선이 되는 거고, 그러죠? 중심선이. 그다음에 하락장에서는 이게 중심선이 이제 저항선으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이 선을 정확하게 그어야만이 위아래 밴딩 운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60일의 중심을 보고서 하는 것들이 가장 정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하락장세에서 현재 나타나는 어떤 부분이죠. 하락이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를 보시면은 고점과 그다음에 저항선 쭉 그어 보면은 60일선과 대략적으로 어떤 각도가 일치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 저점 라인하고 똑같은 등각으로 이렇게 그어 보면은 여기서 어째요? 투매만큼 반등이 주어지는 모습들을 알 수가 있고 여기서 추세 이탈이 됐죠. 반전이 됐죠. 이게 지금까지 하락이 전체가 반전이 되고 횡보 추세를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횡보 추세가 바뀌다가 나중에는 상승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방법을 추세를 긋는 방법이 거의 정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2002년 하락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61선과 거의 비슷하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여기 있으니까 뭐 여기 이렇게 이제 추세를 이제 긋는 방법도 있겠죠. 그렇지 않고 중요한 것은 61선에서 각도의 어떤 흐름이 비슷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점 라인들을 정확하게 61선을 여기 추세선을 긋고 이게 요거를 각도를 어떻게 찾아내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각이 되게 이제 추세를 이제 긋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중심 저항 추세선을 긋는 방법, 2022년 하락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을 그어보니까 대략적으로 60일에 했던 흐름하고 거의 일치를 하더라. 그러면 이걸 긋고 추세선을 이제 긋고 저점을 긋고 이거와 등각이 되게 이제 그어보는 부분들이 저점 라인들이 형성이 된다. 그리고 이 추세가 회복이 됐을 때는 전체가 상승의 흐름들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앞서서 일부 동안 저희가 이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작도법과 관련돼서 이 추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부분이 굉장히 새롭고 또 흥미롭게 다가오는데요. 이렇게 이론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후에는 종목 이야기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이론이 실제 종목 차트에서 어떻게 활용이 가능한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 임상현 전문가님 같은 경우 일부 수익률 대결에서 굉장히 개별 종목으로 수익을 극대화했던 그런 전력이 있으시죠. 제2의 EM 플러스 등 이런 종목들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2부 강의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다 자세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노란톡방 통해서 나눌 예정입니다. 지금 하단에 QR코드 지금 찍고 들어오시면 함께 볼 수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자, 제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실전 매매 파트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이 실제로 종목에게 적용이 되면 어떤지 그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실제 이론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프로 주식 그 리그 현재 이 본회로 하는 식스맨이 있습니다. 네. 근데 1차전에서도 제가 1위를 했고요. 2차전에서 제가 1위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매일 단기 트레이딩이 아니라 추세를 보고 하는 방법 요걸 가지고 적용을 했죠. 그날 뭐 그날 오를 수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이런 운봉들이 속임수운봉이 많음에 불구하고 한 번 찍은 종목이 최고의 수익률을 올렸다 하는 것은 현재 연속 2번 적중을 했죠. 그만큼 확률이 높았던 그런 부분이다 볼 수가 있는데 프로 주식리그에서도 제가 최고의 수익률을 보는 종목 EM 플러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했던 그런 부분이 있죠. EM 플러스 뭐라고요? 요거를 고점에서 60일 추세의 저점이기 때문에 요거는 하락 추세가 끝나는 어떤 시간 사이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던 부분들이 나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지난주에 했던 부분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최고 수익률을 보였던 종목이 덕양산업이었습니다. 덕양산업도 제가 이제 추세 뭐 이런 것들을 보고서 말씀을 좀 드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실제로 적중이 좀 됐죠. 그런 부분들이 최고 수익률을 보였었고요. 이제 그다음에 그다음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그런 부분인데 실제 한번 제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차트가 왜 이렇게 적중을 했는지 자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서 보시면은 뭐 추세선 그는 방법은 약간 다른 부분도 해당이 되는데 한번 제가 보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20일 주기 사이클을 그대로 응용을 좀 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서 급등을 좀 했기 때문에 추세가 어떻게 그어져요? 저점과 저점 라인을 그었고 60일을 한번 봅시다. 60일하고 거의 일치를 하죠. 이게 이 추세선이 진짜 추세선이구나. 그리고 이것하고 등각이 되는 추세선. 요거를 이제 그어봅니다. 이게 결국은 뭐예요? 요거를 돌파를 했죠. 돌파를 하고 추세선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중심 추세선이 바뀌면서 위아래 대칭 운동을 하면서 이게 고점이 나와줬던 것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은 조정을 보이지만은 한 번 더 갔다가 조정을 보였다가 한 번 더 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해당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때 매수 시점이 나와졌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탄생 파동을 보이고 현재 정고점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20일 주기 사이클 후에 다시 한번 갈 거다 하고 이렇게 좀 했죠. 그래서 1차 수익률을 크게 볼 거고 나중에 2차 수익률도 3파니까 이거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81%의 수익률이 나왔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EM 플러스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EM 플러스는 제가 여기 차트는 안 보이지만은 하락 추세가 거의 끝나갔다. 그 추세 주기를 60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올리면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20일은 상승의 흐름이겠구나. 요거를 제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똑같이 차트를 보면서. 그리고 모든 일어나는 한 달 주기의 탄생 파동은 5일 탄생 파동을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월 사이클이 상승했을 때는 최대는 어쨌습니까? 기본이 절반, 10일, 최대는 20일까지 가는데 기본 2, 3주가 간다. 며칠 올라갔어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15일. 제 말이 맞잖아요. 2주, 3주 간다고. 월 사이클이 상승이면은 절반은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10일이에요. 10일. 2단으로.
이렇게 해서 고점을 치고 조정을 보였습니다. 투자 경고가 있죠. 그러면은 가격적인 기간 조정 보인 다음에 한 번 더 갈까요, 말까요? 더 갈 확률이 많죠. 한번 가격적인 기간을 어떻게 찾는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아래 노란톡 하셔가지고 2차 상승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제2의 EM 플러스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저는 요거에 대해서 대놓고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러죠? EM 플러스. 그래서 지난 2차전에 현재 전문가들이 다 나와서 추천을 했는데 그 종목 다 합산해도 EM 플러스가 최고 수익률이에요. 왜? EM 플러스가 최고 수익률이 났어요. 추천일 기준으로. 이게 왜 그랬을까요? 이걸 보시면 알죠. 이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된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제2의 EM 플러스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코이즈로 골랐습니다. 코이즈. 자, 왜 골랐을까요? 물론 이제 기업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이제 EM 플러스는 현재 양극재 관련된 여러 가지 탄소 나노튜브 CNT 기술에 대한 상용화도 있고요. 현재 코이즈 같은 경우는 양극재 현재 첨가물 산화 알루미늄 관련된 기술이 있습니다. 출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걸 보시면은 한 달 탄생 파동을 보여주고 있고요.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 다시 한번 현재 이 하락 파동의 중심을 회복했다 조정을 보이고 있고 오늘 상승의 흐름들이 나타났죠. 하루 이틀 이격을 보이다가 슈팅이 하면은 N자형 파동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N자형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크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 재료 두 가지 다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지난주에 최고의 상승률을 보였던 덕양산업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올라줬습니다. 오늘도. 자, 제가 이때 이야기를 했죠. 이때 출전을 좀 했죠. 하고 그 다음날 급등하고 여기까지 급등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됐을까요? 팔았습니다. 매도 노란톡에서 매도 사인을 했는데 자 보세요. 1, 2, 3, 4 그렇죠? 올라가면 하루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어 보이는데 자 여기 진폭을 보시면 어떻게 돼요? 요거 진폭에 중수배만큼 올라갔어요. 그렇죠? 단기 트레이딩 입장에서.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또 저점에서 5, 6, 7, 8, 9 내일이 9일, 10일째 해당이 되는데 제가 뭐라고 했죠? 월 사이클이 상승이면은 기본이 2주잖아요. 최소를 충족을 시켰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 기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부분 이거 보면 하루 첫날 다 팔게 돼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그러죠? 근데 실제 노란톡에서는 요걸 이야기한 거죠. 이날 실제 이제 매도를 좀 했던 그런 상황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매매 기법이 궁금하시면은 아래 노란톡 오시면은 자세히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EM 플러스가 160% 진짜 급등을 했고 또 그게 노란톡에서 정확하게 언급을 했던 종목에 해당이 되고 여기서는 수익률 게임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교체가 되잖아요. 근데 노란톡에서는 그대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 덕양산업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2의 덕양산업 가능성 있는 부분들이 태경산업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태경산업도 등각 추세선을 보면은 이걸 돌파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이걸 돌파하지 않으면은 가지를 않아요. 근데 만약에 돌파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거의 층은 항시 뭐예요? 층은 있고 중심이 있다. 근데 층은 종수배로만큼 움직여주기 때문에 이 박스권이 벗어나면은 여기까지 가는 거죠. 이게 박스권이라면은 벗어나면 어떻게 갔습니까? 목표가는 당연히 나와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이 급등이 있죠. 절반 조정을 보였죠. 그다음에 이 급락에 대한 절반을 회복을 해야 돼요. 회복한다는 것은 간다는 뜻이에요. 회복을 했잖아요. 그죠? 승부르게 하고 다시 한번 가면은 요거는 진짜로 간다는 예비 신호가 나오게 돼요. 하락 추세면은 이 절반까지 되돌림 주지 않아요. 절반이 저항이고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움직여지다가 이렇게 빠지는 거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다 하시면은 이제 제가 차트를 가지고
정양산업 같이 생긴 부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지켜보시고 요것이 더 자세하게 궁금하다 싶으면은 노란톡에 오시면은 아실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궁금하다 해가지고 현재 그 많은 분들이 뭐예요? 로보티즈, 로보스타, 뉴로 메카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잡으시고 수익이 났습니다. 정확히 저도 JL 레몬 하면서 뉴로 메카를 자신 있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적중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지 않겠느냐. 자, 모든 것은 노란통에 다 열려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론을 종목에 직접 대입해 봤을 때 적용이 되는지까지 여러분들께 시원하게 보여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종목 이야기 노란톡 통해서 나눠보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하면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이렇게 저희 종목 상담 시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종목 상담 처음에 시작할 때 문자 샵 0082번으로 갖고 계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달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실시간 상담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 임상현 반장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 상담 가보도록 할 텐데요. 첨보 가지고 있습니다. 27만 2천 원에 15% 들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비해서 시원하게 못 가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예. 첨보도 예. 2차 전지죠. 예. 근데 왜 다른 것만큼 팡팡 튀지 않을까? 그게 답답하신가 봐요. 첨보는 전해질을 생산하는 업체에 좀 해당이 좀 되고요. 기본적으로 전체 양극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이제 5%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양극재가 전체의 2차 전지에서 양극재는 40% 차지하다 보니까 양극재 위주로 그다음에 임극재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술주인데 분리막도 마찬가지인데 첨보도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조금 약한 흐름들이 해당이 되지만은 이제 순환매로 현재 상승을 해줄 수가 있고요. 3년 전에도 똑같이 그렇게 됐습니다. 양극재 가고 음극재 가고 현재 그다음에 전해질 가고 분리막 가고 이런 순서의 루트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금 첨보 부분들이 현재 이 2단 상승을 했고요. 조정을 보이고 절반 조정을 보였죠. 그리고 나서 한번 상승하고 조정을 보이고 조정을 보였습니다. 제가 추세에 각도했다시피 횡보 추세에서는 이걸 벗어나지는 않아요. 중심에서 위아래 운동만 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중심을 지지를 해줬어. 원래는 횡보 추세면 여기까지 빠져야 되잖아요. 그러죠? 빠졌다가 올라와야 되는데 뭔가 내부적으로 변화가 주어진 것은 중심에서 지지를 보여주면 내부 변화가 주어져요. 근데 돌파를 하다가 다시 한번 밀렸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걸 깨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돌파를 하면은 살짝 돌파하고 끝날까요? 많이 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박스권을 돌파하면은 목표가는 자동으로 나온다겠죠? 박스권을 돌파하면 많이 갑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게 돌파하면은 매도를 합니다. 살았다 하면서. 근데 이게 날아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첨보는 지금은 힘이 없지만은 순환매로 한 번 해서 올라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기본적으로 저점이 17만 원이죠. 곱하기 2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34만 원에서 살짝 부족한 금액 이 정도까지 상승했기 때문에 약간 중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문자 상담 첨보까지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 종목이 들어왔네요. 덱스터 가지고 있습니다. 12,700원에 15% 들고 있는데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연초에 비해 여전히 마이너스인데 길복순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어서 기대해봐도 좋을지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워낙에 이렇게 또 히트 작품들이 나오다 보면 예. 이런 종목 갖고 계신 분들
분들은 기대감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 최근에 이제 덱스터가 한번 작년에 크게 이슈화 됐던 맞아요. 부분들이 이제 현재 메타버스 쪽 네. 이게 특수효과 관련된 뭐 그런 이슈 때문에 크게 좀 했는데 지금은 특수효과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 제작 드라마, 네.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에 이슈가 있는데 이쪽의 이슈가 좀 있기는 있지만은 뭐 메타버스하고는 좀 많이 이제 관련이 없다는 것이 어느 정도 알려진 상황이고 네. 또 제일 중요한 것은 한류 열풍이나 이런 것들이 불고 있지만은 실제로 이게는 매출로 연결이 되거나 2차 전지처럼 매출이 연결이 되지 않더라도 고성장 산업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됐고 또 현재 메타버스 쪽의 움직임들도 다시 한번 볼 수는 있지만은 테마적으로 약한 모습의 어떤 저평가적 영역이기 때문에 그 정도 이렇게 기술적 반등 시 매도를 좀 하는 것들이 정상이고 또 실질적으로 메타버스를 주도했던 페이스북, 즉 메타라는 기업으로 사명을 바꿨죠. 근데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은 많은 한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그 빅테크 기업들도 조금 주춤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막 그런 관점에서 약간 이런 부분들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이제 추세선을 한번 그거 보면은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 그 다음에 요것과 등각 수렴이 되게 하는 추세선을 한번 그거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게 이제 나오는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삼각 수렴이 된다면은 여기서 이 정도까지는 움직여 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61선이 중요한 추세선이기 때문에 제가 항시 이야기를 했다시피 61에서 위아래 진폭 운동을 한다고 했죠. 만약에 이제 최대로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이걸 중심으로 위아래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14원 정도, 14,500원 정도 약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뭐 진행이 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잡아보면은 14,500원에서 매도하시는 전략들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덱스터까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하나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자 하나 더 가보도록 하죠. 루닛 가지고 있습니다. 42,500원에 20% 들고 있어요. 라고 7672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간단하게 왔습니다. 탈출 방법 좀 도와주세요. 라고 굉장히 간절하게 왔는데 루닛 42,500원에 20% 들고 있습니다. 보내주셨어요. 오늘 종가가 37,150원이었습니다. 네. 간절해 보이시네요. 어떻게 하면 네. 좋을까요, 반장님? 자, 한번 그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보시면 61선이 이렇게 좀 있죠. 그 다음에 21선이 이제 골든 크로스 했다, 눌림목 했다, 이렇게 올라와서 이게 이제 데드가 일어나면은 여기서 행보하다가 추세 이탈이 더 많이 되는 어떤 흐름들인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진행이 된다면은 추세 반전이 일단은 일어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고점에서 보면은 일단은 넥라인점 여기는 이제 지지를 좀 해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여기서 지지 반등해서 당분간은 이 21선 중심으로 횡보 등락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등이 오게 되면은 21선에 대칭이 되는 형태까지 흐름들이 나와주다가 여기서 이제 방향성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45,000원 정도까지 조점이 라인들이 형성이 좀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없지 않아 있고 조만간 현재 이것도 인공지능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약간 움직여줄 여지는 조금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루닛까지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다양하게 실시간 상담 저희 받아봤는데요. 보다 자세한 종목 이야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저희 임상현 반장님과 함께 제2의 EM 플러스 이런 종목들 좀 발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임상현 반장님과 함께 강의부터 종목 상담까지 함께 했는데요. 반장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사칭 피해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 이 점까지 유의해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